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 마지막에 조사한 전국 지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해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두 자릿수로 벌리고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이 다시 팽팽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급등하면서 전체 지지율 변화를 주도했는데요. 민주당 후보들의 아빠 찬스,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30대 젊은층을 분노케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재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254곳 중에 110곳에서 확실히 우세하고 약 50곳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경합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야말로 안개 속으로 접어든 총선 판세, 잠시 후 관련 소식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내일부터 4.10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고 오늘부터는 오늘 이후에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선거 판세를 분석하자면 박빙도 아니고 초박빙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악재에 부딪힌 국민의힘에 대한 총선 전망이 매우 어두웠던 게 사실이었지요. 이러다 정말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왔던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꼭 죽으라는 법은 없듯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연이어서 터지면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 기회가 생겼고 실제 최근에 공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국민의힘 후보들의 추격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여론조사를 보실 때 나타나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오차범위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보도를 보면 오차범위 내에서 A 후보자가 앞서고 있다 이런 표현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장은 사실 틀린 표현입니다.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이 범위 내에서는 수치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앞서거나 뒤에 있거나 하는 게 통계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헤드라인을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선두,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단 1%라도 이기고 있으면 물론 기분이야 좋겠지만 이것은 틀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열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고요. 더군다나 총선 후보자와 관련한 여론조사의 경우에 모집단을 500명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매우 큰 편이지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살고 계신 지역구에서 우리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가 상대 후보에게 한 7, 8% 혹은 8, 9% 뒤진다는 여론조사를 보시고 어차피 질 건데 내 한 표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투표를 포기하지 마시고 꼭 투표장으로 가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여론조사가 오늘 그야말로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목을 끌었던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전국 지표 조사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해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두 자릿수로 벌리고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이 다시 팽팽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급락한 반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급등하면서 전체 지지율 변화를 주도했는데 민주당 후보들의 아빠 찬스,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30대를 비롯한 젊은 층들을 분노케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시겠는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어제인 3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사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전보다 2%포인트 높아진 38%로 집계됐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오늘 속보로 전해졌다시피 박진 대한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민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표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대통령이 담화문 이후에 이런 만남이 성사가 됐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 그리고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총선의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당 지지도인데요.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9%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 29%, 조국신당 10%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2주 전보다 5%포인트 급등한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변함이 없었는데요. 특히 주목할 건 30대였습니다. 국민의힘이 30%, 민주당 26%로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 민주당은 2주 전보다 7%포인트 급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8%포인트 급등하면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추월하는데 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보다 7%포인트 급등한 42%, 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한 25%로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졌고요. 경기 인천 역시 국민의힘은 7%포인트 급등한 반면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하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인 5%포인트 추월했습니다.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은 결과 국민의힘 39%, 민주당 37%, 개혁신당 2%, 새로운미래 1%, 녹색정의당 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주 전보다 국민의힘은 7%포인트, 민주당은 5%포인트 급증한 결과인데 투표일이 가까울수록 양당 지지층 결집이 최고치를 찍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평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자 중에서도 국민의힘 43, 민주당 41로 대등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또한 총선의 성격에 대해선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6%,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7%로 팽팽했는데요. 정권 현재로는 2주 전보다 2%포인트 낮아진 반면 정권 안정론은 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다만 앞서 소개해드린 여론조사는 정당 지지율 조사로 이것을 총선 판세에 직접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관련성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노릇이지요. 선거와 투표를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고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당이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더 많이 이끄냐의 싸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랜 시간 양당 체제가 이어져 온 우리나라 정치 환경에서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이번 총선을 초박빙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부분은 정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내일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앞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 국민의힘은 상승세를 탔고 더불어민주당은 보합세이거나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지층들만 투표장으로 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운영자이자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 민들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2대째 대통령직에 오른 최초의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우리나라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이 출간됐습니다. 2007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삶을 회고한 것은 처음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담겼을까? 저도 무척이나 궁금했는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 그때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 때 아베 총리가 이래서 무한한 표정을 지었던 거구나. 지금은 북한 김정은과 연대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땐 이런 의외의 모습이 있었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탄핵 전부터도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정책 추진에 이렇게나 회방을 놨었구나 등등등 그동안 사연이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시간순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재판과 수감 생활 등 그간 궁금했던 사건들의 뒷이야기, 또 책 속의 부록으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소장용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재미와 사진 구경하는 재미까지 한데 더해진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방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책은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아직 구입하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어둠을 지나 미래로 1권과 2권 세트로 함께 구매하셔서 꼭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저의 회고록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